자녀를 만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 불편한 침묵을 경험해 보셨나요? 애써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지 않고 주말에 찾아왔다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자녀를 보며 서운함이 밀려오시나요? 오랜 세월 정성껏 키워온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어 집에 오면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반갑게 맞이하다가도 어느새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부터 시작해 직장 이야기, 결혼 이야기로 흘러가고 결국엔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끝나곤 했죠. 마음은 애틋한데 왜 매번 이렇게 되는 걸까요? 수십 년간 상담사로 일하며 만난 많은 부모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 3가지만 바꾸면 자녀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삶의 황혼기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줄 존재가 바로 자녀인데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쌓인 대화 패턴과 관계의 벽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오늘 제가 나누려는 3가지 변화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적용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관계 개선뿐 아니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의 편이 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쓸 소중한 인연, 지금부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어요? 3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이야기에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기입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입이 근질거려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더욱 그렇죠. 저도 딸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의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끊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의 조언과 지시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녀를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녀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3가지 패턴으로 반응합니다. 첫째, 자녀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둘째,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며 공감하려 합니다. 셋째, 조언이나 비판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작 자녀는 이런 반응을 통제나 간섭으로 느끼게 됩니다. 경청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아가듯 자녀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절대 말을 끊지 마세요. 둘째,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맞춤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셋째, 자녀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바로 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있었던 부당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와 같이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렇게 감정에 초점을 맞춘 반응은 자녀에게 깊은 이해받는 느낌을 줍니다. 제 친구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충돌이 잦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걱정이 앞서 조언과 경고를 쏟아냈죠.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멈추고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경청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대화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녀들은 당신이 진정한 지지자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경청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해. 내가 너를 신뢰해. 경청의 시작은 내면의 판단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비판적인 생각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을 통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들어주기만 하면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험상 진정한 경청 후에는 오히려 자녀 스스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단 없는 경청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 아닌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존중은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음식을 먹일지, 어떤 학교에 보낼지 모든 결정을 부모인 우리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입이 자녀와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 깨닫게 된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해 전 제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통계를 들어가며 창업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현재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했지요. 결국 아들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한 채 형식적인 만남만 이어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실수로 보이더라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인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걱정된다면 한 번쯤 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같은 질문은 자녀에게 자신의 선택을 더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부모로서는
자녀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의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말했잖아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하며 곁에 있어 주세요. 실패한 순간에 비난 대신 위로를 받은 자녀는 부모에게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모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결국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열쇠라는 것이죠. 저의 이웃 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딸은 대기업 취업 제안을 거절하고 해외 봉사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딸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아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을 인정하기로 마음먹고 오히려 봉사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딸은 국제기구에 취업했고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선택을 존중해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이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의 선택이 위험해 보이거나 우리의 가치관과 다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도 한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겠지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되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자녀에게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안에서 자녀는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더 자유롭게 부모와 소통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취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늘 완벽한 부모로 비춰지길 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숨기고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강인함을 보이려 애썼죠. 그것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심리학 연구들은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에 장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난 설날 우연히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명절 인사를 온 자리에서 며느리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 입장을 고수하며 분위기가 서먹해졌을 텐데 그날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안하구나. 엄마가 좀 고집스러웠네.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고 이후 대화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 세대는 늘 옳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부모가 취약함을 드러내면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자녀들은 부모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녀들 역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셋째, 실수를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강력한 인생 교훈이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제 오랜 친구 이 씨는 항상 자녀들 앞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강한 모습만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취약함이 드러난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정으로 돌볼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의견을 더 존중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인 서운함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나 너무 사적인 내용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 든 부모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메시지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완벽한 부모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고 자녀와 더 가볍고 진실된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모라는 역할을 배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취약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자녀와의 관계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변화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닌 자녀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판단 없이 경청하고 선택을 존중하며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 태도 변화가 자녀와의 관계를 놀랍게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야기에 판단 없이 경청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하기에 앞서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우리가 진정한 지지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되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김으로써 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로서의 취약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닌 진실된 부모의 모습이 자녀와의 벽을 허물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저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의 결정에 대해 존중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쓸 소중한 인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보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제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